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2019년 2분기 부동산 현황을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부동산 경기를 급냉했던 원인을 알아보면 향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경기가 급냉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제일 큰 건 9.13 대책 같은 대책에서 대출을 규제해버리고 전매 제한, 이제 전매 기간을 늘려버리는 정책이 펼쳐졌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구매할 수 없게 막아버렸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줬는데, 전매가 제한되니까 향후 몇 년을 낙관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았죠. 수도권의 아주 좋은 입지는 전매 제한에도 갔고, 그러니까 위례 같은 경우는 8년 전매 제한이 있어도 분양 시장이 성공했는데 반해, 일부 지역들은 전매 제한 때문에, 예를 들어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의 전매 제한 때문에 아예 분양 시장이 얼어버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등의 대외적인 영향, 그러니까 미국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고 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양적 완화했던 그 풀렸던 돈들을 다시 이제 채권 등을 통해서 거둬들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의 거품을 가지고 이제 성장했던 시장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금리가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연결고리가 견고해졌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즉각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3%였어요. 금리가 3%인데 내가 이 3%의 금리를 가진 돈을 빌려서 4%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금리가 25bp, 그러니까 0.25%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1%에 해당하는 수익이었는데, 그러니까 3%에 빌려서 4%에 투자했으니까 1%를 수익을 냈었는데, 0.5bp,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올라가면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4분의 1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도 굉장히 저희 주택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고, 미국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미국 무역 분쟁의 영향이 이제 세계의 그 시장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그 순환 고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돈이 이제 풀려나가는, 돈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퍼진 돈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일부 됐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외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헬리오시티 등 입주장의 공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헬리오시티가 9,0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변의 전세가를 낮추고 매매가를 낮추고, 결국은 시장의 거품이 꺼질 거다, 공실 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끝나면 조금 있다가 강동의 입주장이 시작돼서 마녀 세대가 넘어가는 입주장으로 아예 이제 폭락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9,000세대 이상이 이렇게 입주하는 장을 못 본 분들은 굉장한 걱정을 하셨었죠.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는 장을 보고 움직일 거야, 헬리오시티 입주하는 기간 끝나고 다시 볼 거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봤을 땐 세 가지의 급냉의 원인이 있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헬리오시티의 입주장이 끝나고 다른
요인들도 뭔가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제가 볼 땐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 부동산 경기의 급냉의 원인이 제거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규제 대책이에요. 규제 대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풀지 못할 겁니다. 이건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부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길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야 세수가 이제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2018년에 굉장히 많은 양도세로 세금을 많이 걷었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SOC든 각종 정책을 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보다는 2019년엔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줄어서 향후 정책을 내기도 그렇고, 경기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얼어버렸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가장 많은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경제 대책, 경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부동산이 연착륙을 하길 원하고 정책을 썼을 텐데, 연착륙이 아니라 그냥 완전 추락을 해버렸죠.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유래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은 안 풀어도 되죠. 왜냐면 안 풀어도 지금 분양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사업을 할 때 검단이 지금 얼었는데 계약을 한다고 계약은 완판되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전매 제한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는 풀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연말 정도 되면 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아예 그 외부의 요인을 생각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한 번 정도, 연말까지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 미국 등의 이제 외부적인 영향인데, 차례대로 볼게요.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대외적 원인,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 일단 대차대조표부터 보시면 연준이 지난 3월 20일에 FOMC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채권 규모를 5월부터 줄여서 9월에 종료할 거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줄이고 9월엔 종료할 거다. 그 통화 긴축의 기조를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계속 경기가 좋다라고 했다가 뭐 지금도 경제가 매우 건강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경제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취약계층의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아니면 뭐 기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좀 취약계층이 많이 가지는 직업에 그 취업률이 살짝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미국의 부동산도 약간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통화 긴축이 잠깐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금리도 보면 금리도 지금 줄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금리를 지금 즉각 0.5포인트 내려야 한다. 이건 이제 트럼프도 얘기하는 얘기고요.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줄여야 한다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에 반응을 해서 골드만삭스도 미국 1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20%도 굉장히 낮은 건데 그걸 이제 10%로 낮췄죠. 그래서 긴축 정책이 완화되니까 침체 가능성도 줄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가 바로 낮아지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10년물 채권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10년물 채권이 지금 3% 이하로 내려가면 그래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18년 11월부터 11월 굉장히 높은 고점을 찍었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올린 거란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지금 2.57%, 57포인트가 됐는데 이런 영향이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큰 양보,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마지막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런 지적재산권까지도 보장해줘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미국과 무역을 해서 줄어드는 수지를 아예 줄여버리겠다. 수십 년간 그 수익을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팔기도 하지만 미국 걸 그만큼 사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버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았죠. 거기에도 이제 협상이 불발되고 미국은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너희가 협상을 해줘야 돼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큰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분쟁의 최대 난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도 굉장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까지 해서 많은 대외적 요인들도 지금 해소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헬리오시티 등 입주장의 공포인데 헬리오시티가 성적표를 이제 받은 거죠. 헬리오시티 지금 4월도 계속 계약이 되고 있고 전세 거래가 되고 있고 일부는 7억대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기노노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30평대 전세로 봤을 때 헬리오시티 이 그래프 보시면 이제 약간 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7억대, 약간 7억대까지도 일부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억대라고 하면 일단 송파의 순위를 매겨보자면 엘스, 리첸스인데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억, 7억대 전세가 빠지고 있고 파크리오가 역시 7, 8억대를 보이고 헬리오시티가 6억 후반, 이제 7억을 약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 회미가 5억이고 위례가 5억대를 보이고 있고 세 곳의 가장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5억 후반을 보이고 있어서 헬리오시티는 자기 자리를 거의 찾아갔어요. 자기 자리가 7억대라고 저는 보는데 7억대를 거의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만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9,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세대가 이 주변 시장에 물론 전세가가 하락되는 영향은 줬을 수 있지만 이미 자리를 찾아갔고 그걸 봤을 때 강동도 입지가 헬리오시티 대비는 좀 안 좋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다. 물론 주변 구축은 헬리오시티 영향으로 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헬리오시티라는 신축 아파트는 자기 자리를 만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주 예정 기간 내에 거의 찾아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냐면 매매가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이 강남에서 송파에서 이제 판교 위례 과천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나가봤어요. 시장에 나가봤고 실제로 들리는 시그널은 이렇습니다. 일단 개포 쪽 그리고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쪽에 매물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매물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고 그리고 금매 위주로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매 위주로 가는 시장이었는데 금매는 이제 거의 다 빠진 시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잠실 5단지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잠실 5단지에 이어서 은마 재건축도 이제 16억대 많이 빠졌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개포의 게레블도 이제 18억대 거의 다 소진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위례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금매는 18년 초반에 1, 2분기의 가격대예요. 그게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인데 위례도 소형 위주로 금매가 대부분 빠졌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실 강남에서 시작된 금매 소진이 헬리오시티도 일부 빠졌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도시 쪽으로 판교는 신고가 한번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단지나 뭐 이런 건 좀 가능한 선에서 오픈을 해드리는데 마곡도 9억대 매물 다 빠졌고 해서 이제 전고점에 다시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시그널들이 오면은 그게 이제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계속 장이 폭락할 거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도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이 계속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지난번 13년부터 인플레이션 장에 실물을 소유하지 못하셔서 그 상승장을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후회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무주택인 분들은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시그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한 번 더 계속 시장을 쳐다보셔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맞을까? 파는 게 맞을까? 기다리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